67년생 양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채원입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 26년에 꼭 짚고 가야 할 흐름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돈과 사람 문제가 함께 움직이는 해로 봅니다. 특히 마음 약해서 넘긴 일 하나가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을 알면 충분히 피하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돼요. 오늘 마음속으로 바라는 일 하나 있으시면 댓글에 짧게 남겨보세요. 말로 꺼낸 바람은 기운을 모으는 첫걸음이 됩니다. 1대1로 깊이 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안내해둔 곳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좋은 흐름부터 말씀드릴게요.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은 26년의 흐름이 완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혀둔 일이 정리되는 운으로 봅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돈 문제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의 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 말해야 하나, 언제 정리해야 하나 계속 미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6년은 미뤄둔 것을 하나씩 꺼내보는 해로 봅니다. 양띠는 지지로 보면 미토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미토는 흙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른 흙이 아닙니다. 안에 불의 기운도 품고 있고 나무의 기운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은 복잡한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계산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마음도 많이 씁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이 특히 그렇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족 생각, 돈 생각, 내 자리 생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26년에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점은 그동안 닫혀있던 말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묵은 이야기가 풀리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녀와의 거리감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씩 대화가 살아납니다. 배우자와 마음이 어긋났던 분들도 한 번은 제대로 마주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서가 운을 가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따지면 흐름이 막힙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꺼내면 길이 열립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7년생 양띠는 26년에 말이 운을 만들고 말이 운을 막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양띠분들은 마음이 약해서 참고 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 기준이 분명합니다. 싫은 건 싫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미 마음속에 선을 그어둡니다. 다만 그 선을 겉으로 바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또 부탁하고 또 기대고 또 책임을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양띠 선생님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26년에 조심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 닫힘입니다. 아직은 좋은 흐름이 먼저 들어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히면 들어오던 복도 멈춥니다. 그래서 올해 개운의 첫걸음은 말의 정리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미리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명리학에서 토기운은 중심을 뜻합니다. 흙은 모든 것을 받아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받아들이고 나무를 키우고 불의 열기를 품습니다. 하지만 흙이 너무 많이 젖으면 질퍽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마르면 갈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주는 힘이 좋은 분일수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음양오행에서 균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생은 서로 돕는 흐름이고 상극은 서로 제어하는 흐름입니다.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것을 눌러주고 부족한 것을 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67년생 양띠에게 26년은 바로 이 조율이 핵심입니다. 받아줄 건 받아주되 넘치는 건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도 남고 마음도 남고 몸의 리듬도 남습니다. 재물운도 이와 연결됩니다. 67년생 양띠는 26년에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기보다 새는 돈을 막으면서 운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이게 더 현실적인 재물운입니다. 어디서 큰 기회가 떨어지는 흐름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힘이 강합니다. 특히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작게 빠지는 돈이 모이면 꽤 커집니다.
가족 때문에 나가는 돈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 때문에 내준 돈은 돌아오는 속도가 느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26년에는 돈을 줄 때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더라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약속은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사이라고 해도 돈 이야기는 흐리게 두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7년생 양띠에게는 이게 개운법입니다. 재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재물운입니다. 물이 그릇이 있어야 담기듯이 돈도 기준이 있어야 머뭅니다. 기준 없이 흘러가면 들어와도 남지 않습니다. 26년 상반기에는 정리의 기운이 강합니다. 상반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새로 버리기보다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오래 묵은 서류를 정리해도 좋습니다. 집 안동 쪽이나 남동 쪽을 밝게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색은 흰색과 연한 노란색이 무난합니다. 흰색은 복잡한 생각을 덜어주는 기운으로 봅니다. 연한 노란색은 토기운을 부드럽게 살려주는 색으로 봅니다. 음식은 너무 자극적인 것보다 따뜻한 밥과 국이 좋습니다. 몸을 안정시키는 식사가 마음의 결정을 도와줍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기운을 바꿉니다. 개운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것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번 댓글로 남겨보세요. 나는 26년에 무엇을 가장 정리하고 싶은지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돈인지 사람인지 마음인지 한 단어만 적어도 됩니다. 적는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보입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은 올해 귀인운도 있습니다. 다만 귀인이 화려하게 나타나는 운은 아닙니다.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 조용히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갑자기 큰 제안을 하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현실을 짚어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말이 너무 앞서는 사람은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과한 약속을 하는 사람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26년의 귀인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제대로 물어보고 내 속도를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중에서 도움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 쪽이 더 안정적입니다. 67년생 양띠는 낯선 흐름보다 검증된 흐름에서 복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26년에는 갑자기 판을 바꾸는 것보다 기존의 관계를 잘 손보는 게 낫습니다. 오래된 인맥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고마웠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마음에 걸렸던 사람에게 짧게 연락해보세요. 단 내가 계속 끌려다녔던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이것이 올해의 사람운의 핵심입니다.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필요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늦어지면 재물운도 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67년생 양띠에게 26년은 사람과 돈이 같이 움직이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덕분에 돈이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알고 조절하자는 뜻입니다. 한 박자만 늦춰도 피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만 부드럽게 바꿔도 풀리는 일이 있습니다. 돈을 내기 전에 하루만 더 생각해도 막을 수 있는 손실이 있습니다. 26년의 양띠 개운법은 빠른 선택이 아닙니다. 천천히 확인하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조용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두세요. 비슷한 흐름을 겪는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는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마른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은 흐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좋은 흐름을 막는 구멍도 같이 보입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이 26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과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들어오던 운도 정체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보셔야 합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은 26년의 돈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선한 마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해입니다. 선한 마음에 분명한 기준이 붙어야 운이 열립니다. 제가 상담해서 67년생 양띠분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미 지칠 만큼 지쳐 있습니다. 남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양띠 선생님들이 티를 안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수가 줄어듭니다. 연락도 줄이고 마음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한 번에 차가워집니다. 26년에는 이런 식의 단절보다 미리 조절하는 쪽이 좋습니다. 섭섭한 일이 있으면 바로 따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계속 삼키지도 마세요. 하루 정도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짧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 나는 여기까지는 어렵다. 나는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개운법입니다. 말을 길게 하면 감정이 섞입니다. 말을 너무 짧게 끊으면 상대가 오해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6년에 재물운이 막히는 시기는 대체로 중순 이후부터 하순 사이로 봅니다. 이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부탁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면 생각보다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순 이후부터 하순까지는 바로 답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돈이 걸린 일은 하루를 넘겨보세요. 가족 부탁도 바로 약속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이 소개하는 일도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한 박자가 올해의 방패가 됩니다. 방위로 보면 남쪽 기운이 강할 때는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은 밝히고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성급함으로 흐릅니다. 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보기에 양띠 선생님들은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내 마음이 빨라질수록 실수도 빨라집니다. 특히 말로 약속하는 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이미 한 말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꼭 적어두세요. 언제, 얼마,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 적어야 합니다. 적는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재물은 다음으로 볼 것은 건강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몸의 피로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67년생 양띠는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먼저 굳는 흐름이 많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지거나 소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늘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몸이 보내는 조절 신호로 봅니다. 그럴 때는 큰일처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루지 말고 몸을 살피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확인은 운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명리학에서 몸과 마음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오행은 자연의 흐름이면서 몸의 리듬이기도 합니다. 목은 뻗어가는 힘이고 화는 드러나는 힘입니다. 토는 중심을 잡고 금은 정리하고 수는 쉬게 합니다. 이 5기운이 서로 돕고 제어하면서 균형을 만듭니다. 그런데 26년처럼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때에는 마음이 쉽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달아오른 마음을 토가 받아내야 하는데 미토를 품은 양띠는 그 부담을 몸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쉬는 것도 실력입니다. 움직이는 것만 개운이 아닙니다. 멈추는 것도 개운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말싸움이나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마음의 방어가 약해집니다. 같은 말도 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오전이나 낮 시간에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집안에서는 남쪽보다 동쪽을 밝게 두는 게 좋습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동쪽은 새로 시작하는 기운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아침에 동쪽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큰돈 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작은 행동이 기운을 바꿉니다. 음식은 따뜻하고 담백한 쪽이 좋습니다.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마음의 열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편안해야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야 관계가 덜 상합니다. 관계가 덜 상해야 돈도 덜 셉니다. 모든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인간관계 쪽에서는 오래된 서운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보다 익숙한 사람에게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 형제, 오래된 지인, 가까운 이웃 사이가 그렇습니다. 특히 내가 예전에 많이 도와준 사람이 다시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 도와주자니 미안하고 도와주자니 부담이 큽니다. 이럴 때는 전부 아니면 전부 예라고 하지 마세요.
부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거절도 복을 지키는 말이 됩니다. 다만 날카롭게 거절하면 관계의 기운이 상합니다. 부드럽게 한계를 말하면 오히려 관계가 오래갑니다. 67년생 양띠에게 26년은 사람을 끊는 해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맞추는 해입니다. 가까워야 할 사람은 가까이 두고 멀어야 할 사람은 한 발 물리는 해입니다. 이 거리 조절이 안 되면 재물과 마음이 같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후킹 하나 더 짚어드릴게요. 26년의 양띠 선생님들이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귀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대로 말이 빠르고 약속이 크고 자꾸 서두르게 만드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나쁘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올해의 양띠 선생님 운에는 맞지 않는 속도일 수 있습니다. 운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보다 빠르면 복도 부담이 됩니다. 느린 것 같아도 내 속도에 맞게 가야 오래 갑니다. 이 대목에서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올해 내 속도를 지키겠습니다. 이 문장은 67년생 양띠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남의 속도에 끌려가면 내가 지칩니다. 내 속도를 지키면 운이 안정됩니다. 가족운도 비슷합니다. 26년에는 가족 안에서 역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계속 중심을 잡아왔던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집안일, 돈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대화까지 혼자 안고 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혼자 다 안고 가면 흐름이 무거워집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누셔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해야 합니다.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부탁해야 합니다. 양띠 선생님들은 부탁하는 일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6년에는 그 방식이 몸과 마음의 부담으로 올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운입니다. 내가 약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나누기 위해 받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오래된 말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보다 말투가 먼저 상처가 되는 흐름입니다. 나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 상대에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도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말투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맞는 말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틀린 말도 바로 꺾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이기는 말보다 남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겨도 관계가 식으면 손해입니다. 조금 져주는 듯해도 관계가 살아나면 이득입니다. 이것이 올해의 관계 개운입니다. 재물과 가족이 함께 걸린 문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문제, 집안 지출을 나누는 문제, 오래된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는 특히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일은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서운함을 풀려고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미안함을 덜려고 약속하면 안 됩니다. 체면 때문에 큰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체면보다 실속이 먼저입니다. 실속이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띠 선생님들에게는 이게 보호막입니다. 내 삶이 안정되어야 가족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몫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보세요. 남는 힘으로 돕는 것이 맞습니다. 부족한 힘까지 끌어다 돕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26년 중에서도 상반기 후반부터 하반기 초입까지는 마음이 급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는 주변에서 결정하라고 재촉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말도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7년생 양띠는 급할수록 멈춰야 합니다. 운이 좋을 때도 급하면 실수합니다. 운이 막힐 때도 멈추면 피해갑니다. 한 박자 쉬는 사람이 결국 지킵니다. 이건 올해 꼭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좋은 날짜 흐름은 초순에서 중순 전반으로 봅니다. 이때는 정리, 상담, 대화, 계획 세우기에 좋습니다. 조심할 흐름은 중순 후반부터 하순 사이로 봅니다. 이때는 큰 지출, 감정적 약속, 갑작스러운 만남을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하루를 찍어 단정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운은 흐름으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흐름을 알고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과 연한 노란색이 좋습니다. 흰색은 복잡한 것을 덜어내는 힘으로 봅니다. 연한 노란색은 중심을 회복하는 힘으로 봅니다. 피해야 할 색은 너무 강한 붉은 계열입니다. 기운을 올려야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올해 양띠에게는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는 2와 8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계의 균형을 뜻합니다. 8은 현실적인 관리와 정리를 뜻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정리할 일을 잡을 때 이 숫자를 가볍게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숫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숫자는 마음을 정돈하는 표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개우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번 달부터 바로 하실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돈 나가는 항목을 적어보세요. 둘째, 부탁받은 일은 바로 답하지 마세요. 셋째, 저녁에는 큰 이야기를 피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흐름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 걸으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쪽이나 남동쪽 방향으로 짧게 걸어도 좋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양띠에게 잘 맞습니다. 토 기운은 멈춰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가볍게 움직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답답할수록 몸을 조금 움직이세요. 움직임이 마음의 물꼬를 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한 박자 쉬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보세요. 이 말 하나가 올해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이 26년에 가장 크게 바꿔야 할 개운법은 따로 있습니다. 돈을 더 버는 법도 아니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법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같은 부탁, 같은 피로, 같은 지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반복을 끊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반복을 끊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은 26년에 스스로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서야 주변도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양띠 선생님들은 남의 마음을 먼저 살핀 적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조용하겠지, 이렇게 넘긴 일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내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감당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6년에는 이 방식이 예전처럼 잘 통하지 않습니다. 참는다고 풀리는 해가 아닙니다. 정리해야 풀리는 해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내 마음속 우선순위입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내 몸과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좋은 운도 받아낼 힘이 약해집니다. 운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내는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릇이 흔들리면 좋은 물도 쏟아집니다. 67년생 양띠에게 26년은 그릇을 다시 세우는 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누구에게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 돈은 어디까지 움직일 것인가? 어떤 말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은 흘려보낼 것인가? 이 기준이 세워질수록 운이 안정됩니다. 명리학에서 토 기운은 중심과 저장을 뜻합니다. 토가 바르게 서면 주변 기운을 받아 정리합니다. 하지만 토가 흔들리면 목도 불도 금도 물도 제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목은 자라려 하고 화는 드러나려 하고 금은 끊어내려 합니다. 수는 쉬고 숨으려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을 가운데서 받아주는 것이 토입니다. 67년생 양띠는 이 토의 성질을 강하게 품은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의 사정도 잘 받아주고 집안의 흐름도 잘 챙깁니다. 하지만 올해는 받아주는 힘보다 걸러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품는다고 좋은 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을 골라내고 마른 뿌리를 걷어내야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게 26년 양띠 개운법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돈의 문을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는 구멍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월 초에는 반드시 고정 지출을 적어보세요. 작은 자동 지출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래 쓰지 않는 항목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도 항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인지, 정 때문에 나가는 돈인지, 체면 때문에 나가는 돈인지 이렇게 나누어 보면 답이 보입니다. 특히 체면 때문에 나가는 돈은 줄이셔야 합니다. 26년에는 남보기에 좋은 선택보다 내 삶에 남는 선택이 좋습니다. 누가 뭐라 할까봐 쓰는 돈은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필요해서 쓰는 돈은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돈은 쓰는 마음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쓰는 돈은 뒤끝이 남습니다. 마음이 분명해서 쓰는 돈은 후회가 적습니다. 그러니 올해는 돈을 쓰기 전에 한 문장만 물어보세요. 이 돈이 내 삶을 편하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지출을 많이 줄여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67년생 양띠는 가까운 사람에게 약한 흐름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선을 잘 긋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에게는 선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더 부드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먼저 생각해보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지키는 말입니다. 감정이 섞인 자리에서는 결정하지 마세요. 서운함이 올라온 날에는 돈 이야기를 피하세요. 몸이 피곤한 날에는 중요한 약속을 잡지 마세요. 피곤할 때의 판단은 대체로 무겁게 흐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다시 보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관계운을 살리는 말투도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는 말보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세요. 왜 그랬냐는 말보다 나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말하세요. 항상 그래왔다는 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이 됩니다. 올해는 따지는 말보다 설명하는 말이 좋습니다. 설명하는 말은 관계를 덜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덜 후회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몸의 열을 낮추는 것입니다. 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봅니다. 불은 밝히고 드러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문제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결정이 눈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불을 더 키우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말이 세지고 말이 세지면 관계가 상합니다. 그래서 양띠 선생님들은 올해 열을 낮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자극적인 이야기와 돈 이야기를 줄이세요. 잠들기 전에는 휴대전화를 오래 붙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늦은 시간에 답장을 쓰면 감정이 섞이기 쉽습니다. 중요한 답장은 다음 날 오전에 하셔도 됩니다. 몸은 따뜻하게 하되 마음은 차분하게 두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좋습니다. 담백한 식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는 특히 좋습니다. 양띠에게 걷기는 정체된 토기운을 풀어주는 행동으로 봅니다. 흙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답답한 생각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때 방향은 동쪽이나 남동쪽이 무난합니다. 동쪽은 새로 시작하는 기운을 돕는 방향으로 봅니다. 남동쪽은 관계와 말의 흐름을 부드럽게 여는 방향으로 봅니다. 집 안에서도 동쪽을 밝게 해두면 좋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큰 변화보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개운은 한 번의 큰 행동보다 매일의 작은 질서에서 나옵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과 연한 노란색이 좋습니다. 흰색은 복잡한 생각을 덜어내는 색으로 봅니다. 연한 노란색은 흔들린 중심을 다독이는 색으로 봅니다. 옷이나 손수건, 작은 소품에 가볍게 써도 좋습니다. 너무 강한 붉은색은 올해는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운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7년생 양띠에게는 마음을 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는 2와 8을 안정적으로 봅니다. 2는 관계의 균형입니다. 8은 돈과 현실을 관리하는 숫자로 봅니다. 약속을 잡거나 정리할 일을 표시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색과 숫자는 마음을 정돈하는 도구입니다. 진짜 흐름은 행동이 바꿉니다. 좋은 시기와 조심할 시기도 말씀드릴게요. 26년에는 초순부터 중순 전반까지가 비교적 정리에 좋습니다. 대화, 계획, 서류 정리, 지출 점검의 무난한 흐름입니다. 이 시기에는 묵혀둔 일을 꺼내도 비교적 부드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순 후반부터 하순 사이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약속, 큰 지출, 감정적인 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빨리 정하자고 해도 하루 정도 두고 보세요. 운은 급하게 잡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를 보고 움직일 때 더 오래 갑니다.
상반기에는 줄이고 정리하는 데 힘을 쓰세요. 하반기에는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세우는 흐름이 좋습니다. 상반기에 기준을 세운 분들은 하반기에 숨이 트입니다. 상반기에 계속 끌려간 분들은 하반기에도 피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6년의 운을 바꾸는 건 먼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로 선을 긋는가? 내가 오늘 어떤 지출을 멈추는가? 내가 오늘 내 몸을 얼마나 쉬게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올해를 바꿉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임감은 복이지만 지나치면 짐, 내 마음이 바닥나면 희생이 아니라 원망이 됩니다. 올해는 그 원망이 생기기 전에 멈추셔야 합니다. 조금 덜 해도 됩니다. 조금 늦게 답해도 됩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은 곁에 남습니다. 내가 선을 그었다고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다시 봐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6년 양띠에게는 꼭 필요한 말입니다. 올해는 사람을 많이 붙드는 해가 아닙니다. 진짜 남을 사람을 알아보는 해입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해입니다. 귀인도 이 안에서 들어옵니다. 나를 급하게 하지 않는 사람, 내 사정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내가 무리하지 않도록 말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해 귀인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나를 자꾸 서두르게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큰 말로 마음을 흔드는 사람도 신중히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조건만 말하는 흐름도 한번 멈춰보세요. 좋은 인연은 시간을 두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제안은 확인할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확인했을 때 흐려지는 제안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세요. 배우자에게 바라는 것도 마음속에만 두지 마세요. 형제나 지인에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말하세요. 말을 꺼내기 어려우면 글로 먼저 정리해도 좋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적다 보면 감정과 사실이 나뉩니다. 감정은 풀어야 하고 사실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말싸움이 됩니다. 이 둘을 나누면 대화가 됩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은 올해 대화의 운을 살려야 합니다. 대화가 살아나면 돈도 덜 세고 마음도 덜 다칩니다. 대화가 막히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말부터 바꾸세요. 괜찮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연습하세요. 이번에는 어렵겠다는 말도 연습하세요. 내가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는 말도 좋습니다. 이 네 문장이 올해의 방패가 됩니다. 괜찮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운을 지키는 부드러운 문장입니다.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올해는 내가 손해보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주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줍니다.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은 내가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면 서운함만 커집니다. 명리학은 결국 흐름을 읽고 때에 맞게 움직이는 공부입니다. 움직일 때 움직이고 멈출 때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67년생 양띠에게 26년은 무조건 밀고 나가는 해가 아닙니다. 한 박자 쉬고 정리하고 다시 세우는 해입니다. 이 흐름을 따르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조심할 것을 조심하면 오히려 길이 열립니다. 새는 돈을 막으면 남는 돈이 생깁니다. 흔들리는 관계를 정리하면 편한 사람이 남습니다. 몸의 신호를 살피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결국 올해 개운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더 많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덜어내야 들어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멈춰야 다시 갑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은 이미 버티는 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버티는 힘에 정리하는 지혜를 더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26년은 무겁기만 한 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내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보세요. 그 말이 올해 마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하나만 해보세요. 지갑이나 통장 내역을 열어 작은 지출 하나를 정리하세요.
오래 미룬 연락 하나를 부드럽게 정리하세요. 저녁에는 큰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세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운은 작은 행동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의 26년은 조용히 바뀌는 해입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중심만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막히던 흐름이 조금씩 풀립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돈 때문에 무겁던 생각도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을 희망으로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조심할 것을 알고 움직이면 26년은 충분히 전화위복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67년생 양띠 선생님들, 26년은 조심하시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돈도, 사람도, 마음도 한 번에 붙들려 하지 마세요.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지킬 것은 조용히 지키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흐름은 고정 댓글에 안내해 둔 곳에서 1대1로 따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는 내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습니다. 명리학원장 한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동양 전통 학문인 사주 명리학에 기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명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가 오행 이론과 천간지지 체계를 바탕으로 직접 분석하고 대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전문적인 의학적, 법적, 재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법률 재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